한국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세금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 절세미남 절세미녀. 오늘도 정재욱 회계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금융세제 전문가 정재욱입니다. 네. 자, 최근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면서 이제 노후연금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연금 수령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절세 방안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주제부터 함께 확인해 보죠. 여보, 우리 연금 상품 가입한 게 벌써 10년이 됐네요. 그동안 보험 금액이 7,500만 원이나 돼서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데요. 아, 그래? 그럼 당장 신청합시다. 그런데 당신 아직 직장도 다니고 소득이 있는데 지금 받는 게 나은 걸까요? 수령을 늦출 수도 있나? 늦게 받으면 왠지 손해 아닌가? 여기 안내문 보니까 수령 시기랑 연금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한번 알아보고 결정하는 거 어때요? 여보세요? 연금 상품 가입한 거 문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라고요? 세금이 있다고요? 아니 여보, 연금 받는데 세금이 붙는다고요? 무슨 방법 없대요? 네, 세금이 있다는 거에 굉장히 놀라신 것 같습니다. 네. 연금 상품에도 세금이 붙죠? 예, 네, 맞습니다. 연금 수령 시 세금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네. 연금의 수령 시기 그리고 수령 기간의 적절한 조정과 비과세 연금 상품을 활용해서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세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인데 언제 수령하느냐 그리고 가입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우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내용은 연간 연금 수령액 1,200만 원입니다. 이 금액 초과 여부에 따라 종합과세와 분리과세가 결정될 수 있는데요. 둘 중 어느 것이 항상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연금의 다른 종합소득 금액의 크기에 따라 연금 1,200만 원 초과 여부, 연금의 수령 시기, 연금의 수령 기간을 판단하셔야 합니다. 네. 자, 연간 1,200만 원이 기준선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지금 앞서 이제 저희가 웹툰을 본 거에 따르면 현재 소득이 있다면 상황별로 좀 다른 것 같아요. 소득이 있다면 이게 연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우선 연금의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어느 정도 있다면 연금 수령액을 1,200만 원 이하로 하셔서 분리과세 받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가능하다면 연금 수령 기간을 길게 가져가시고요.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시기 바랍니다. 늦춰야 한다. 예. 사례처럼 동일한 연금 재원에 대해 60세부터 10년간 수령하는 것보다 70세부터 10년간 그리고 80세부터 20년간 수령하는 경우 총 연금액은 커지고 세율은 낮아지게 됩니다. 네. 뭐 앞선 경우는 그러니까 연금 말고 다른 종합소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맞습니다. 하는 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주셨는데 그럼 반대로 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보통 종합과세보다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은 편이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1,200만 원 이하이더라도 종합과세를 신청하시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기준금액 앞서 이제 연 1,200만 원. 근데 이 1,200만 원 이하면 이게 분리과세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종합과세로 신고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국세청에서 별도의 안내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분리과세 세율이 3에서 5%고 종합과세 최저 세율이 6%.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볼 때 종합과세가 세율이 높은데도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세율만 비교하면 분리과세가 더 유리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분리과세는 공제 없이 세금을 계산하는 반면 종합과세는 연금소득공제와 인적공제 등의 혜택이 있어 오히려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처럼 총 연금액 1,200만 원인 경우 종합과세로 신청했을 경우 약 40만 원 정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합소득이 있다면 연금 분리과세가, 연금 소득만 있다면 중과세가 유리하다라고 하셨는데, 자, 그럼 만약에 다른 종합소득도 어느 정도 있고 연금이 1,200만 원을 초과한다라고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그죠. 예, 소득도 있고 연금도 있을 경우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경우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연금 저축에 대한 내용이고요. 네. 예. 한편으로는 다른 연금 상품인 연금 보험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연금 저축과 연금 보험 그럼 뭐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예, 다릅니다. 연금 저축은 납입 시에 세액 공제 혜택이 있는 대신 네. 수령 시에도 연금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예. 하지만 연금 보험은 세제 혜택이 없는 대신에 수령 시에도 비과세인 연금 상품입니다. 네. 따라서 연금을 가입 설계할 경우 연금 저축 수령액을 1,200만 원 넘지 않도록 설계하시고요. 나머지는 비과세 연금 상품인 연금 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예. 실제로 그러면 세금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 예. 건가요? 사례를 준비했는데요. 네.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4,800만 원이며 연간 연금액이 2,400만 원이라고 가정 시 세금을 비교해 보면 연금을 연금 저축으로 전액 수령하는 것보다 연금 저축과 연금 보험으로 절반씩 나누어 수령하는 경우 네. 무려 330만 원 정도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연금 소득세와 관련해서 절세 전략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린 연금 소득세 절세 방법을 정리해 보면 우선 연금 1,200만 원이라는 금액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연금에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있다면 연금 수령액을 1,200만 원 이하로 맞춰 분리과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1,200만 원 이하이더라도 종합과세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데 연금을 많이 받고 싶으시다면 연금을 분산하여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연금저축, 연금보험과 관련된 절세 전략 알아봤습니다. 정재욱 회계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